한동훈 신임 대표 측으로부터 거취 압박을 받아온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 의장, 이제 전 의장이라고 해야겠죠.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당의 화합과 그리고 2년 뒤의 시선 승리, 대선 승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오늘 원내대표와 많은 의견 교환을 거쳐서 사퇴를 결심하게 된 겁니다. 당헌상으로는 당대표는 정책위 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호준석 대변인께요. 지금 저 이야기 중에 정점식 의원의 이야기 중에 이제 한 가지 대목이 원내대표와 많은 의견 교환을 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의 이제 러닝메이트 격으로 그 선임이 되고, 네. 당 대표가 임명을 하지만 원내대표와 협의하고 또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 자리이기 때문에 진퇴를 결정함에 있어서 원내대표와 협의해야 되는 것은 사실 뭐 마땅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사에는 저는 일부 이제 갈등과 잡음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더더군다나 체제가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의 첫 인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좀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었지만 어떤 부분은 약간 의사소통의 그 미스커뮤니케이션에서 온 부분도 있었고.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정점식 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나를 유임시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언론들이나 저희 같은 다른 당의 이제 구성원들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도 장점이 있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사표를 내지 않고 있었던 것인데, 누가 사표를 내라고 한 사람도 없고, 사실 저도 어제 그저께 이제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전까지는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면 자동으로 교체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대변인 자리도 이제 임명직이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는 당의 쇄신과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런 그 인식의 그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던 데서,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 정점식 의장은 내가 자리를 탐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일부 이른바 이제 친한계 분들이 인터뷰에서 사퇴를 압박하는 것처럼 들리는 얘기를 하니까 감정이 상했고, 이런 속에서 이제 온 것이지, 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면 무슨 대통령실과 친한의 충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있었다면 그걸 원활하게 하라고 대통령실에는 정무수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뜻을 좀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지는 않은지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인사는 당대표의 권한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제 그 인정하고 힘을 실으셨고, 알아서 하기 바란다. 또 실제로 그게 맞고요. 당무 개입할 수 없는 거고, 당대표가 인사는 당대표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정무수석이 뭐 중간에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니, 정점식 의원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각별한 사이고, 전공 또 뭐 성렬이 형 이런 사이라고 하니, 그리고 뭐 친윤계의 또 핵심이라고 하니, 이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정 의장께서 대통령이 나를 신임하니까 내가 그냥 자리를 지켜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2달밖에 되지 않았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어쨌건 이제 결단을 해서 어제 뭐 다소 늦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크게 늦은 거 아니고요. 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최고위원의 발언을 거부를 하면서 물러날 뜻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의 발언 이후에 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을 차례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인선은 당대표의 권한이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신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최영천 소장님께요. 정점식 의원 어제 오후의 결단,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한 겁니까? 아무래도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일과사퇴 요구를 했고,
그리고 실은 여론의 모양새가 보기에 네. 이것을 버티면 약간 대립하고 저항하는 모습으로 비추니까 그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서 그랬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미 그런 모습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버티면 그런 거죠. 더군다나 더 버티면. 일괄 사이까지 요구했는데도 버티면은 네. 약간 뭐랄까 이렇게 마치 대결을 각오한 것처럼 보이니까. 네. 근데 앞에서 우리 호준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게 좀 약간 이제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게 네. 실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당대표 권한이 아니라 네. 원내대표 권한이다. 또는 네. 이제 의총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나 예. 아니면 민주당에는 개딸이 있지만 국민의힘에는 한 딸이 있다. 하. 그래서 지금 소위 우리가 그 언론이 보기에는 네.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뭔가 한동훈 대표 체제를 약간 거부하는 듯한 모양새를 여러 가지 언행들이 나왔거든요. 아, 예. 근데 실은 그 용산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를 밀어주고 싶어하고 뭔가 이 비판적인 견해가 전혀 없는데도 친윤계 의원들만 그런다라면 실은 오히려 뭐 용산과 친윤 의원 사이에 오히려 미스커뮤니케이션이거나 네. 그래서 그리고 언론을 비롯한 국민 대부분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앞에서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뭔가 좀 저항하거나 약간 비토하거나 그런 모양새로 보여주니까 이 정점식 전 정책위원장 이슈가 더 커진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유임하기 어렵다고 누구나 봐도 볼 수 있는 게 실은 경선 과정에서 뭔가 계속 뭐 배신자론이나 등등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최고위원회 5대4라는 거를 거꾸로 소수파 이번에 정책위원장을 교체하지 않았으면 이 한동훈 대표 쪽이 4명이 되고 네. 전체 9명 중에서 네. 그러면은 일종의 어떤 의사결정의 그 여탈권을 넘겨버리는 꼴이 되니까 네. 그래서 더 정치적으로 커진 이슈로 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슈가 좀 커지고 그리고 오히려 좀 제가 보기에는 정점식 정책위원장이 좀 사퇴가 늦은 게 아닌가. 네. 당연히 신임 대표가 되면 일단 먼저라도 사의 표명을 하고 이유를 기다리는 게 좀 그동안의 정치적 관행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정점식 의원이 정책의장에서 물러나면서 했던 말 중에 논란의 소지가 약간 있는 그 부분을 좀 헤쳐보겠습니다. 박 위원장님께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국민의힘 당헌 제68조에 그 정책위 의장은 원내 대표와 협의를 하고 의총의 추인을 받아서 당 대표가 임명한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정정식 의원이 물러나면서 면직권은 당대표한테 없다. 예. 이런 말을 했고 또 친한계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임명권이라는 게 곧 면직까지 포함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를 이제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정말 논란은 끝이 없고요. 아, 예.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60%가 넘는 네. 지지율로 이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당원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에게 변화하고 쇄신하고 혁신하라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한동훈 체제에서 인사권을 폭넓게 네. 많이 쇄신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정점식 의원께서 이제 상당한 뒤끝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앞으로 후임 정책위의장이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정권 재창출 기틀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네. 한동훈 대표 이름이 빠져 있어요. 네. 이런 대목은 굉장히 정점식 의장이 사퇴하면서도 네. 상당한 여운을 남기는 네. 그래서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네.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상태라서 상당히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고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친윤, 이른바 친윤과 친한의 이런 대결 구도가 네. 지금 어느 정도 이유 있는 그러한 이제 갈등이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마 조만간 그 최상병 특검 법안을 네. 둘러싸고 친윤계와 친한계가 아마 불꽃 튀는 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적지 제3자 않다. 추천 그렇죠. 특검법 그거 말이죠. 네. 제3자 특검 법안을 받을 것이냐, 네. 안 받을 것이냐 이 문제가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또 연결돼 있는 문제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앞두고 벌어지는 어떤 전초전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어찌됐든 정점식 의원께서 사퇴했고 네. 이제 일단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네. 양측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제 노하우 내지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길러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임면권에 대해서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조항 이외에 네. 당원 25조에 당직자 인사에 대해서는 임면권을 당대표가 갖고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정점식 의원이 조금 과하게 지금 뒤끝을 남긴 게 아닌가 뭐 지금 말씀을 이어주셨습니다만 말씀을 아주 부드럽게 해서 여운을 남겼다 했는데 여운을 남긴 건지 뒤끝을 남긴 건지 이제 앞으로 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정점식 의장이 사퇴를 해서 이제 후임 인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주한 변호사님.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한동훈 체제 뭐 이번 주로 뭐 좀 지도부 구성을 마쳐야 되는 것 아닌지요? 그러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마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전당대회가 끝난 지도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제대로 지금 뭐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라는 것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라든지 국민들의 지지 등을 오히려 친윤계 의원들이 배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는 이번 주 안에는 다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정상적으로 당이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어찌 보면 지금 일주일 동안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굉장히 좀 뭐 정책위 의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좀 지지부진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도부 9명 중에 지금 2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네네. 그 뭐 누구 갈 것이다 이런 얘기는 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정책위 의장에는 대구 사선의 김상훈 의원이 지금 아마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 이제 문제인데요. 지명직 최고위원은 아무래도 뭐 그 박정훈 의원이 거론은 됐습니다만은 네. 지난번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지난번 아깝게 최고위원 차점으로 떨어진 분. 그렇죠. 이제 여성할당제 때문에 이제 조금 밀려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의 한동훈 대표가 인사를 하는 방향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당에서의 외연학자,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의원들, 중도층에 있는 의원들, 중간층에 있는 의원들을 포섭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기존의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 의원이 아닌 어찌 보면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닌 이 중간에 있는 의원을 아마 지명직 최고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